제가 도저히 녹화할 시간이 안 돼서 너무 바빠서 이렇게 좀 뭔가 멋있는 애니메이션, 멋있는 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일단은 좀 로우하지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프로그램이 뭔지 하나도 모른다는 분들을 가정하고서 설명하는 거라서 제가 변수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레이어가 백그라운드에 있는데 이건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다 if, while, for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어떤 코딩을 할 거는 AS3라고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레임에다가 F9를 눌러요. 찍고서. 그리고 이 첫 번째 프레임에 제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의미고요. 결과값은 조금 시시하더라도 화면에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 영역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먼저 제가 저기다 어떤 텍스트를 출력하려고 하면 트레이스라는 거를 써줘야 돼요. 이 트레이스라는 걸 써주고 안에다가 텍스트를 쓰는데 쌍따옴표로 묶어져 있는 애들을 문자열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상수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먼저 써볼게요. 프로그램 입문하면 항상 쓰는 게 헬로 월드라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컨트롤 엔터, 매개선 커맨드 엔터 그러면 화면이 떴고 이 화면은 그냥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게 나온 거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웃풋에 이 윗줄은 무시하고 지금 현재 뭐 실행되는 파일이 이렇게 용량이 된다. 그리고 뭐 파일 이름은 이게 생성됐다. 앞으로 자주 보실 건데 SWF가 플래시, 그러니까 애니메이터가 만들어내는 확장자 파일입니다. 결과 파일이 항상 SWF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콘솔 우리가 지금 의도한 트레이스에 나와 있던 내용이 헬로 월드가 여기 문자로 찍히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뭐 글자를 바꾸면 그 바뀐 글자가 나옵니다. 다시 커맨드 엔터를 누르면 ABC. 대단한 게 없죠? 이 상태에서 변수란 무엇인가? 일단 여러분이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지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는 건 이해하시죠? 그러면 제가 데이터 타입을 어떤 이름을 지을 때 항상 다라고 써주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름 A 라고 하시면 이 순간 이 세미콜론 지금 되게 거슬리실 텐데 이게 문장의 끝을 나타내요. 프로그램 문장이 하나 끝나는 걸 의미해요. 프로그램 명령이 하나 실행되는 거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A라는 값에다가 제가 어떤 값을 줄 때 equal을 주는데 이게 뭐뭐랑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assign 연산자, 그러니까 assign이 대입하다죠. 그래서 assign 연산자가 그냥 대입 연산자 우리말로 그래서 10을 넣어주면 a라는 변수에 a라는 값에 1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값을 확인하려고 하면 trace a라고 하면 커맨드 엔터 눌러서 다시 확인하면 10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쌍따옴표로 이렇게 가로를 해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10이 아니라 그냥 A가 출력이 됩니다. 저 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예요. 문자열 상수. 문자열 상수는 쌍따옴표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이라고 써준 부분은 그냥 상수예요. 그리고 제가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이 변수라고 선언해주는 게 바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름을 그냥 str이라고 지을게요. 그리고 문자열 상수 헬로 월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하나의 명령이 끝날 때 그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게 세미콜론이어서 항상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str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죠?
문자열 상수 헬로 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tr을 트레이스에 넣으면 이렇게 커맨드 엔터 다시 누를게요. 그러면 헬로 월드라고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해볼게요. 바라고 하고 변수 b를 만듭니다. b. 지금 제가 이렇게 바 뒤에 있는 써진 거를 베리어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전부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냥 변수나 베리어블이나 그냥 영어나 한글의 차이일 뿐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냥 바 b, 바 a, 바 a, 바 b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5라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a에는 10이 들어있고 b에는 5가 들어있죠. 그리고 제가 바 c에는 이 대입 연산자예요. a 더하기 b를 넣어라. 이 대입 연산자가 조금 독특한 게 가장 나중에 해석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덧셈 연산자보다 나중에 연산되니까 막판에 C 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랑 B를 더한 값이 C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걸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C. 그리고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가 나오죠. 10 더하기 5니까. 만약 빼기로 하면 빼기도 먹습니다. 마이너스는 5죠. 곱하기도 먹겠죠. 50. 네. 나눗셈도 먹습니다. 단, 여러분, 수학에서 항상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죠. 프로그램에서도 0으로 나누는 건 안 돼요. 그래가지고 0은 나누시면 안 돼요. 여기 인피니티라고 나왔죠? 무한대. 사실 이렇게 무한대라고 찍혀주면 고마운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도 그냥 오류나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수학이랑 똑같다. 그래가지고 뭐 B로 나누면 2가 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근데 문자열에서 덧셈은 어떻게 될까요? 문자열에서 덧셈은 숫자와의 덧셈과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str에다가 c를 더해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 헬로 월드에다가 a랑 b 더한 값인 c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헬로 월드 바로 이어붙여서 15가 됩니다.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문자열과 숫자가 더해지면 문자열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c가 원래는 숫자 15인데 이 15가 이 str을 만나는 순간 문자열로 변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건 규칙입니다. 이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일단 변수에 대한 기본 설명입니다. 그리고 if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if라는 거랑 뭐 for랑 while문 이렇게 많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 처음 알려줄 때 알려주거든요. 먼저 if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건문입니다.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지금 바라는 변수에다가 바라고 이렇게 만들고 a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a 값을 저장했죠. 그리고 이 값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주하고 반복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if문이랑 반복하는 명령어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지금 저희는 조건문을 외우고 있는 거죠. 조건문. 그래서 a랑 b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크냐?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영어가 if가 만약이니까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이렇게 해석되죠. 이 괄호에 있는 게 조건입니다. 조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조건이고 이 조건이 됐을 때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윗줄을 잘라서 트레이스 이렇게 쓰면 A가 지금 B보다 크죠? 이 실행되겠죠? A가 B보다 크다. 보이시죠?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이 안 되죠. 네, 실행이 안 됐습니다.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else, 만약에 이게 아니면 그 외에라는 뜻으로 else라는 말을 쓰죠. trace B가 A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if문 다음에 어떤 한 문장을 실행을 해요. 한 문장을. else문도 그 뒤에 한 문장을 실행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어떤 다른 명령어를 넣으면 예를 들어 trace 짜잔 이렇게 하면 이게 출력되고 이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else문은 if문 없이는 쓸 수가 없거든요. if와 else는 짝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제가 이 짜잔이라는 글도 같이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괄호를 칩니다. 대괄호. 그래서 이 대괄호를 쳐서 이 if문이 이 조건이 됐을 때 실행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대괄호로 정해주는 거죠.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는 것도 나오는데 이 두 문장이 실행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괄호가 없으면 첫 번째 세미콜론까지를 자기 영역으로 보고요. 그리고 if문은 혼자 단독으로 쓸 수 있지만 else가 있다면 반드시 if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폼이 되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지금 조건은 A가 크다고 물어봐야지 이 두 개가 실행될 텐데 실행이 안 됐고, 자 A가 B보다 크다 짜잔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이제 if문과 else문의 전부예요 사실. 근데 지금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접하면 데이터를 넣는데 이게 뭐야, A에 10을 넣었다고? A랑 B, 10이랑 같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명령문의 한 문장이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것도 생선 이야기고, 그리고 난데없이 if문이라는 조건이 나왔는데 조건문에 가로를 친 부분은 뭐고 대가로는 뭐고, 여러분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규칙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문법을 사람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기계어로 막 되게 복잡하게 하던 건데 그거를 어떤 다른 훌륭한 프로그래머 분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그나마 문자를 치면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엄밀하게 말하면 액션 스크립트는 100% 컴파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설명을 하면 꼭 그래요.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준다. 그래서 기계어로 바꿔준다. 이 if문이 뭐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그 숫자로 바꿔지는 과정이 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문자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텍스트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는 좀 하셔도 수학을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로직이 전부예요. 여러분이 조건만 따지고 반복하는 거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if문이랑 else문이 있었는데 이 문장까지만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 강의를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